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난실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 요즘 기온이 변화가 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려고요. 자, 내일부터 아주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그랬죠. 중부지방이 0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0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온도 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기상 뭐 이변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저 엘니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도 기상 이변 뭐 이상 기온 하면은 엘니뇨.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라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그 주기가 한 5, 6년 이런 정도 주기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9차례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니까 아마도 지금 한 9차례 정도면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에는 3년 길죠. 작년 온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난초 관리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극조온 현상 이런 표현까지 썼었어요. 10월 달에 그런 표현 쓰고 11월 달에 쓰고 그리고 작년에는 겨울에 그닥 굉장히 추운 날은 없었습니다.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는 정도가 며칠 짧았죠. 반면에 재작년은 안 그랬죠. 영하 17도. 저희 보령에서는 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온도폭이 심한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엘니뇨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적도 주변이 따뜻한 그 해수 온도 그게 양쪽에 한쪽이 낮은 쪽 조금이라도 낮거나 높거나 하면은 이 무역풍이 일정하게 불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그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강해집니다. 동쪽의 차가운 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태평양이라고 그러죠. 그 차가운 물이 서쪽으로 와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무역풍을 타고 오는지 온도 차에 의해서 오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이쪽 동남아, 일본, 뭐 중국 남부지방, 뭐 홍수가 온다든가 라니냐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또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어,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데는 아마 적일 겁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중남미 이런 쪽에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피해가 그닥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벼를 심었을 때 봄에 냉해가 온다든가 이런 정도 그런 정도는 아주 극히 뭐 이렇게 굉장히 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직접적인 곡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곡물 가격이 오르고 뭐 특히 대두 뭐 밀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만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가겠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엘니뇨 때와 라니냐 특히 이제 라니냐 때 난초 피해가 발생하는 게 제가 누적된 기록을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라니냐에 의한 가을철 냉해라든가 봄철 저온 현상 그리고 식물이 받는 우리 춘난이 받는 고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평년작보다 훨씬 자기 안 좋아지더라. 물론 아주 시설이 좋은 분들은요 그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란인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시설이 그 뭐 몇 프로나 그렇게 좋을까요? 네, 제가 수도 없이 가보는데 완벽하게 갖춘 데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그 저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그 비닐하우스의 그 다중 그 우리 뭐라 구조라 그러죠?
복층 뭐 이렇게 6겹 뭐 7겹 6겹 5겹 이렇습니다. 지역적 편차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밖으로 빼는 데도 있고 하단으로 빼는 데도 있고 저처럼 천장으로 오고 하단하고 동시에 빼는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한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난시를 꾸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보완될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도 저하고 이제 통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을에 작년, 재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병충해예요. 그 난초가 덜 자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유독 병충해 중에서도 일반적인 병충해가 평년 오는 그런 병충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로 냉해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냉해는 약을 쳐도 그대로 뭐 딱 멈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괴사하는 데까지 괴사하고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톱신페스트로 골을 잘라내고 발랐더니 조직 괴사한 부분을 잘라내고 발랐더니 그 바로 한 몇 미리 정도가 이렇게 누렁잎이 져요. 그거 바른 바로 앞에. 그러면 멈춥니다. 예, 멈추고 그게 서서히 누렁잎이 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잎은 수실이 될지언정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티바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오느냐? 바로 라니냐가 온 해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 심한 건 일일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로 보면은 추위가 와가지고요. 자, 내일 0도까지 내려가면 낮에 한 10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2, 3일 되죠. 2, 3일 된 다음에 다시 또 아래 온도가 10도까지 올라가요. 10도까지 올라가고 낮 온도는 18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평년에 오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엘니뇨 때나 일반 그 기온이 평년과 유사할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옵니다. 근데 유독 라니냐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난실이 잘 갖춰진 데는 온도를 잘 잡아서 그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는 그거를 온도를 이렇게 쭉 올려주고 그 신경 써서 해주면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그게 그 지금 상황에서 그까지 온도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난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방법은 최대한 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외기 온도가 0도다. 그러면 내 난실 온도가 원래 최저 기온이 12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 끌어올리려면 10도가 넘잖아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최소한 7도, 8도까지는 끌어올리셔야 돼요. 끌어올려놓고 그 정도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올려놓고 2, 3일이니까 그러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기 온도, 낮의 온도가 예를 들어 10도예요. 그러면 0도에서 10도면 난실 온도는 18도나 16도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열리죠. 그러면 18도에 밖에 개폐기가 딱 열려서 바람이 딱 들어오면 그 온도는 몇 도예요? 외기가 10도면 10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8도 차이가 나죠. 그때 난초 기공을 열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찬바람이 딱 들어오면 닫아버립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그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그것들이 우리가 총칭 식물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가 기능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밀도가 높은 곰팡이균이 바로 침투를 해서 조직괴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 관리고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10도고 난실 온도가 18도다. 이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야 돼요. 예, 차라리 아주 조금만 열어 가지고 미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자동으로 열리면은 원래 열리는 만큼 열리잖아요. 그러면 찬바람이 직접 와서 난에 닿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온도 관리에 개폐할 때 직접 난초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제가 활력제를 한 번을 넣었다면 배율도 또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표기되어 있는 배율로 합니다. 그죠? 그거는 난초에 적용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써봤더니 500배로 되어 있는 것은 1000배가 좋더라. 1000배로 되어 있는 건 2000배가 좋더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물론 광량에 따라서 물 주는 횟수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써 있는 대로보다는 경험을 토대로 얻은 많은 그 에라인들 오래된 분들의 그분들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도 예를 들어 500배다 그러면 1000배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작물 보호제는 달라요. 작물 보호제는 거기에 써 있는 배율에 가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최소 예를 들어 그 식물이 데미지를 덜 입고 가장 효과적으로 살균 살충을 할 수 있는 그 배율을 적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활력제나 비료입니다. 예, 그거는 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올해까지 분명히 라니냐, 그 엘니뇨는 아기 예수라겠나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지칭한다고 그랬던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뭐 엘니뇨가 있을 때는 그 뭐 어디가 이렇게 곡물이 많이 생산이 돼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얘기는 아니고 난초에 진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봄철 가을철입니다. 예, 봄과 가을에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난초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춘나는 온대 식물이면서 습도를 좋아하고 그죠? 예, 건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많지 않죠.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산책 많이 다니시던 분 3년 전 기억나세요? 자, 합천 쪽 갔더니 한 지역이 다 죽었죠. 싹 죽었습니다. 얼어 죽기도 하고 건조해서 말라 죽기도 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현상은 처음 봤다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봤거든요. 예.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는 바로 라니냐 현상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식물은 안 죽는데 춘나는 죽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게 잡아서 엘니뇨, 라니냐, 특히 라니냐가 춘난에 미치는 영향. 자, 정리해 보면 그거죠. 일교차, 그리고 온도폭, 건조도 이런 거에 의해서 춘난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식물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냉해나 각종 병충해에 약해져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감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하려면 자, 특히 외기바람 그것이 난실 온도와 유사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조금만 열어서 희석을 시켜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계도 있습니다. 외기 바람을 기계에 넣어서 안 바람과 맞춰서 내보내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달아도 되겠죠. 가능하시면. 아니면 또 뭐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봄 가을로 그 현상을 막아주면 훨씬 잘 자라겠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자,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잘 키우는 방법. 우리가 대처할 줄만 알면,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 맞춰서 해보시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늦게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또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